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이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타인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몸이 없다면 우리의 기억은 더 빈약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타인의 몸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사고의 어떤 뭐랄까. 연세가 네. 있죠. 네. 이런 사랑꾼 정효연 PD가 작년 12월에 사랑에 대한 네. 책을 냈습니다.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올 사랑. 네, 책의 제목 한참 있다 나왔네요. 사랑꾼다운 제목이죠. 앞으로 올 사랑. 네, 앞으로 올 사랑. 부제가 뭐냐면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 아, 이제 조금 더 감이 잡혔어요. 좀 더 구체적이죠.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10개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형식적으로 참고한 작품이 있어요. 네. 언제냐면은 예전에 흑사병이 유럽에 엄청 휩쓸었을 때 그때 네. 뭐 1300~1400년대 이때쯤인데 그때 나온 책입니다. 데카메론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도 아마 많이 청균세 들어봤어요. 고전이잖아요, 그쵸?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제 많이 진짜 알고 잃어버린 오래된- 시간을 찾아서 같이 네. 들어는 봤지만 읽어보지 읽어보지 못한 않은 책. 그런 책이죠. 이 네. 데카메론이 뭐냐면 1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의 주제에 대해 각자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라는 이야기집이에요. 물론 지어낸 거니까 이제 소설이죠. 그러니까 총 100개 이야기가 담겨 있고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시기 뒤에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전부 뒤를 배경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등장인물 10명이 그 후에 모여서 뭔가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고급 별장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한담을 하는 소회를 나누고. 뭔가 코로나가 지나고 왠지요. 근데 이게 뭔가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가 아니야. 되게 평화로운 그냥 분위기. 이야기꾼들이 모여서 썰푸는 느낌이에요. 썰푸는 느낌이고 10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10가지 주제를 앞으로 올 사랑에서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데카메론에 나왔죠. 2021년판 데카메론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1번 각자 좋아하는 이야기 2번 쭉 들어보세요 한번 쓴맛을 본 뒤 결실을 맺는 이야기 3번 오랫동안 열망하던 것을 손에 넣는 이야기 4번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 5번 역경을 딛고 행복한 결론에 이르는 사랑 이야기 6번 날카로운 통찰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 7번 골려먹는 이야기 8번 농담이든 뭐든 재밌는 이야기 9번 각자 좋아하는 이야기 각자 좋아하는 이야기 자유주제는 2번 나와요. 그리고 10번 관대한 마음으로 모험을 행하는 자의 이야기 10가지 이야기 플롯이 이렇게 플롯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좀 통속적인 그러니까 좀 재밌고 더 대중적인 대중적이고. 그렇죠. 지금도 통용되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의 시대의 사랑 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고 해도 엄청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데카메론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데카메론을 수업에서 억지로 읽었었는데 이런 엄청 야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 수녀원이 있어. 중세니까 그때 흑사병 휩쓰고 지나간 시기 이후에 수녀원 같은 게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녀원에 정원사 한 명이 들어갑니다. 남자가. 벙어리인 척을 막 해요. 수녀원에 막 함부로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벙어리를 가장하는 정원사와 모든 수녀들이 수녀가 그렇고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 데카메론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세 때 씌어진. 되게 통속적이에요. 엄청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금기의 이제 공간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 시대 사랑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흥미진진하기만 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고민이 좀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속에 중간중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올 사랑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각자 좋아하는 이야기에는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뭘 좋아했나요? 처음에는 키스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키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소재가? 벌써 읽고 싶네. 네. 네. 근데 키스 얘기로 시작을 해서 갑자기 1977년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왜 넘어가냐? 네. 77년에 키스를. 우주로 발사된 보이저호라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인류의 소리라는 레코드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키스 소리가 있었던 거야. 연결이 되죠? 그 인류의 소리에 대한 얘기를 또 막 해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을까? 뭐가 담겨 있었을 것 같아? 소리? 인류의 소리. 책임 우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야. 인사말? 안녕, 오. 인사말은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치. 외계인한테도. 안녕이 50여 개국 언어로 들어가 있다. 그렇지. 영어만 하면 또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먹는 소리도 있었겠죠? 근데 코고는 소리? 이 지구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소리야. 그래서 자연의 소리, 화산, 그치. 지진, 지구를 모를 수 그치, 있어. 천둥, 그리고 동물 소리, 동물 소리, 강아지 짖는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 키스 소리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키스 얘기하다 갑자기 소리. 이렇게 풀릴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쵸? 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어떻게 넘어가냐? 코로나 시대의 소리를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까? 우리 마스크 마스크 쓰고 쓰고 방송한 그거 소리. 할까?
책플릭스의 소리가 네, 그래서 담겼어요. 멀게 뭐, 느껴지는 소리. 네, 그 정혜연 PD의 상상력은 한번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네.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거리 재밌는 게 있어요. 흥미진진한 음. 뭔가가 있고 그것들을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코로나 시대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섞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QR코드 인증하고 들어와 주세요. 인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리. 한국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 저 너무 네. 어쩔 수 없다. 나 주변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인수공통 감염병이잖아요. 네. 동물이랑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도 걸렸더라고요. 고양이 걸렸다. 아기 고양이가 걸렸대요. 아, 너무 그 고양이 꼭 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악갱이가.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다른 사례 이야기들. 근데 여기에도 다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코로나에도 우리가 각자 지금 겪고 있는 스토리가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인수공통 감염병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고릴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살을 당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 에볼라라고 하면 그냥 지금 우리 문제인 것 같지만 네. 고릴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박쥐한테서 기원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직은 정확하게 이건 밝혀진 건 아니죠. 근데 과거에 니파 바이러스라는 게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대체 그럼 박쥐에서 어떻게 인간으로 왔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응. 궁금하잖아. 그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참고를 어떤 책을 참고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딱딱하게 딱딱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안 읽죠. 문학적인 터치로 되게 감정을 몰입하게 되는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꼭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거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는 것들, 몰살당한 고릴라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화학약품에 파괴되어가는 어떤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심지어 지금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지탄받고 있는 박쥐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넘어서 심지어 단어에 대한 사랑까지.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니까 막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인가만 네. 싶지만 다른 얘기 되게 많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얘기 다채로운 당연히 사랑. 나오고 정말 다채로운 사랑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네요, 그쵸. 정말. 나태주 시인의 국민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풀꽃? 자세히. 네.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예쁘다. 뭐지? 잘 섞입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 이거 책디가 읽어주세요. 아나운서 톤으로 해주세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거는 뭐 사실 네. 국민시죠, 됐죠. 국민시. 교보문고에 딱 걸려있던.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올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보지 않는 대상들을 자세히 보고 오래 오래 보아온 보고. 이런 정혜연 PD가 전해준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저는 어떤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뭐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언제 박쥐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언제 관심 있었다고, 그지? 너무 배트맨? 재밌다. 이야기꾼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존재들과 사랑에 빠질지 말지는 정혜연 PD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명작들이 소설가들의 명작들이 이 책에 되게 많이 인용이 돼요. 네, 뭐 데카메론은 그냥 앞에 시작할 때 형식적으로 말씀을 네. 드린 거고 뭐 미셸 우엘백의 세로토닌이라거나 마거릿 애트우드 미친 아담 3부작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대중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되게 유명한 네. 명작들로 유명한 작품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해줘요.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자기에게 녹이거든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당분간 무슨 책 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쌓인다. 책플릭스 같은 책이다. 풍부한 레퍼런스와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 그래서 어떤 지금 읽기에 되게 좋은 사랑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읽어야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 읽으면 1400년 뒤에 그렇지. 데카메론처럼 예전에 날 수 있는. 서기 우리는 2021년에 조금 1000년 빨리 읽는 걸로. 그쵸. 그런 게 있었다라는 뭐 그런 점에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책플릭스.